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극문학 중 차범석의 성난기계, 핵심 정리 및 국어임 키우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푼 후 선생님 설명을 듣도록 해요. 그럼 시작!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우선 갈래는 단막극입니다. 자, 단막극이란 건 막이 한 번만 올라가는 극이에요. 자, 막이라는 것은 커튼이 한 번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올라가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공간이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예, 그런 거가 단막극의 어떤 특징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주의극. 네,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사실주의식 극이기 때문에 성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네,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그 사실이란 건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 보시면 되고요. 주제, 제재 같이 연결할게요. 제재는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삶, 특히 회기로 대변되는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모습이 있죠. 주제는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됐어요. 하지만 인간성이 회복되는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세 가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립되는 구조. 네, 전반부는요. 회기가 어땠어? 예, 기계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 어떻게 됐었어? 예, 상실됐었죠.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요. 기계가 어떻게 되니? 성난 기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 어떻게 됐니? 예, 회복되고 있었죠. 네, 그런 모습들, 대립적인 구조 알아두세요. 두 번째, 비정한의 현대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한다. 네, 작가는요, 주인공 회기를요, 따뜻한 시선은 아니죠. 뭔가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단순한 구성과 사건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네, 단순한 구성이죠. 회기가 맨 처음에는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단순한 구성을 통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국어 힘 키우기. 자, 1번 문제는요. 내용학습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내용학습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내용을 잘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참 재밌어요. 뭔가 표가 제시되고 있죠. 자, 이 표를 잘 보세요. X축은 시간, 이야기의 전개고요. Y축은 긴장의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극장의 특징 중에서 갈등이 심하다. 이걸 포인트로 잡았어. 즉, 갈등이라는 건 그쵸, 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긴장의 정도라는 건 갈등하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랑 갈등하나 봐두시면 되고요. 그 갈등은요, 발단, 전개, 절정까지는 갈등이 심해지고요. 하강부터는요, 갈등이 해소된다. 그거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과 함께 한번 갈등이 있나 볼게요. 자, 발단은요, 담배공장 포장공인 이누기가요, 폐 전문외과 의사인 회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수술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전개에서는요, 그 수술에 대해서 회기는 뭐하니? 안 된다고 거절하죠. 그런데요, 이누기는요, 계속 해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갈등이 시작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절정. 보세요. 절정에서는요. 회기에게 누가 찾아와요? 지금 이쪽으로 갈게요. 아래다 할게요. 네, 상현이가 찾아와요. 뭐 때문에 찾아와요? 네,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근데 되게 어떤 모습이야? 비인간적인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회기는 뭔가 계속 화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하강에서 회기는요. 이런 상현의 되게 비인간적 모습에 뭐 하기 시작해? 분노해요. 그래서 탁 찍었지. 화를 내는 거 탁 찍었는데 문제는 왜 내려가냐면 이 분노가 좋은 분노, 나쁜 분노? 그치, 좋은 분노야. 바로 회기가 지금까지는 인간성이 없는데 인간성을 뭐 하고 있어? 회복하죠. 우리 독자들은요. 뭐 저런 인간 있어 하다가 오 이제 인간성이 회복되네 하면서 긴장이 낮아지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은요. 회기가 뭐하니? 수술해라. 수술을 결정하죠. 이노겐데 수술해라 라고 편지를 쓰면서 수술 결정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성이 뭐가 된 거야? 회복됐네. 그럼으로써 당연히 긴장은 제일 아래로 가게 되죠.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으로 표현했다는 거 재밌는 문제예요. 좋은 문제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2번 다음 장면을 중심으로 이 글의 제목인 성난기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작품의 주제와 관련자 말해보자. 네, 이 문제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내신으로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성난기계가 수능에 나온다면 수능에서도 반드시 낼 문제예요. 자, 그럼 잘 볼게요. 응? 하면서 회기가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그러니까 금숙이가 왜요? 그랬더니 회기가 뭐해? 분노를 띠면서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에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그랬더니 금숙이가 기계가 노하셨네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기계와 성났다의 의미예요. 네, 기계라는 건 맨 처음에 인간미가 없었던 그쵸, 회기의 모습이에요. 성났다는 건 감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회기가 뭐를 회복하는 거죠? 인간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성난기계는 기계처럼 인간미가 없던 냉정한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한다. 네, 인간성 회복.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요, 하나 더. 왜 회복하게 됐어? 그쵸?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 모습 때문에 이게 회복하게 된 계기, 회복하게 된 이유. 이 정도도 알아두세요. 2번은 목표학습이에요. 목표학습이란 뭐냐면 우리는 성난기계를 극장르라는 장르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자, 극장르는요. 가장 큰 특징이 서술자가 없어. 그리고 오로지 인물의 대사와 인물의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중요하겠어? 인물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인물의 뭐가 중요하겠어? 캐릭터인 성격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격이 다 같니? 다르지? 그래서 인물들이 뭐 할까? 서로 갈등하지? 그래서 목표 극장르는요. 여러분들이 인물의 성격 그리고 인물의 갈등 파악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대사 행동으로 등장인물의 뭘 보래? 성격 보래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양의 길을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위에는요. 전반부예요. 그리고 선생님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요. 128쪽이에요. 그리고 아래는요.
후반부예요.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요. 132쪽이에요. 근데 성격이 달라지죠. 획인의 입체적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시키겠다는 생각 없소. 즉 나는 의사는 소명의식보다는 직업일 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오. 즉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순 없죠. 그것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어때요, 되게? 이기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 실리만 추구하고요. 되게 냉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후반부로 가면요. 분노를 터뜨려요. 외쳐요. 또 분노를 터뜨려요. 그리고 살리겠다고 얘기해요. 즉, 상현의 비인간적 모습에 분노하면서 인간성을 뭐한다? 회복한다. 이런 용어들 기억해 주세요. 자, 김인옥 씨 볼게요. 저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했어요. 즉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생활력이 강하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해요. 즉 가족에게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최상현 씨 보세요. 미화원들 뭐 어떻게 해요? 그 덕으로 살았는데 되게 능력이 없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되게 무책임한 인물이죠.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뭐야? 그냥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 돈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해. 극단적인 뭐가 보이니? 이기주의적인 모습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생명을 보다는 돈을 생명보다는 자기를 하는 비정함이 있는 인물이죠. 자, 우리 정금숙 씨는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솔직한 성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쵸? 인물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 갈등이 있어. 여러분들 갈등 봐야 돼요. 전반부에서는요. 회기랑 이노기가, 후반부에서는 회기랑 상현이가 갈등하죠. 자, 그럼 무슨 갈등인지 한번 가볼까요? 이노기랑은요. 수술을 해달라는 이노기, 수술해주세요 하는 이노기. 그런데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 이들의 갈등이에요. 근데요, 후반부는요,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이, 그런 비인간적 모습에 분노하는 회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런 갈등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회기가 어땠어? 되게 비인간적이었어요. 회기야, 회기.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인간성을 뭐하고 있니? 회복하고 있죠. 그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이 갈등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전반부, 후반부 봤을 때 회기가 바뀌었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가 서로 대립되고 있다. 전반부와 이야기의 후반부가 대립되고 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3번. 다음은 이 희곡의 일부를 소설로 바꾼 것이다. 이야기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희곡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자, 선생님 바꾼 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자, 소설과 극이 어떤지만 보면 돼요. 소설과 극은 되게 유사하다고 그랬어. 어떤 점이 유사해? 그래. 소설, 극 다 인물이 있고요. 그 인물들이
사건을 벌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 네, 극은 인물이 직접 대사랑 행동으로 보여줬죠. 하지만 소설에서는 누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 그치? 서술자가 있어요. 자, 선생님 다 했네. 한번 가볼까?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가? 소설? 네. 희곡?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서술자가 있는가? 소설? 네. 1인칭, 3인칭 있죠. 하지만 희곡? 아니요. 되게 중요하죠. 서술자가 없습니다. 희곡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사 주심은 있는가? 즉 인물이 연기라냐? 소설? 아니요. 하지만 희곡은 네. 중요하죠. 그래서 희곡의 특징, 요 문장 좀 기억하세요. 희곡은요,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접 관객에게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갈등, 사건 등을 보여줍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어 없어? 없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4번은 적용학습입니다. 이런 4번 같은 문제가요.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건 극장르야. 극이라는 건 연극으로 공연될 수 있죠. 그렇다면 공연됐을 때 어떻게 연출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선 무대 장치 및 의상, 분장 한번 볼게요. 자, 무대는요.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깨끗해야 되죠. 하지만 냉랭한 느낌도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회계의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냉랭한 모습을 하려면 뭔가 하얀색 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런 소품들도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상과 분장. 혜기는요, 의사니까 당연히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좋겠고요. 냉정한 모습을 주려면 안경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노기는요, 낡고 헝클어진 머리뿐만 아니라 어떤 옷차림도 보여주면 좋겠고요. 중환자임을 나타내도록 핏기 없게 창백하게 분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구나.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배우의 연기 봐볼게요. 혜기는 의사예요. 그리고 기계 같아요. 당연히 말투가 딱딱하겠죠. 그리고요. 기계처럼 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갈까요? 아니죠. 의자에 기대서 이노기에게서 멀리 떨어뜨려갖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겠죠. 한편 이노기는요. 수술을 원해요. 되게 간절하고요. 안타까움이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음악과 음향과 조명은요. 솔직히 이거는 연출자 마음이긴 해. 핀 조명을 써도 되고 전체 조명을 써도 되고 이거는요. 이건 주관적인 문제여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1번 무대 장치라든지 의상 분장 혹은 배우의 연기는요.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 하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친구들하고 비교해보고 뒷장에서는 직접 연기도 해보고 희곡도 써보는 활동이에요. 시간이 되면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성냥기계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그럼 안녕.